자, 이제 플루터 중급, 자, 이제 3단계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3단계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다시, 그, 기본으로 돌아와서, 이제 순수, 그, 이제 문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플러터에서 GUI로 지금 짠 거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이 다음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뭘 다룰 것이냐면, 게임 쪽에를 하고, 다음에 이제 디자인 패턴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게임과 디자인 패턴을 뭐 중급 과정의 마지막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고급 과정으로 봐도 됩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지금 다룰 건데 그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알고 계신 그 문법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실 플러터를 배운 것은 맞지만 그 문법 언어는 다트라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주로 이 중급 3개월 차 과정에서는 다트라는 문법 지금까지 뭐 계속 써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배우면은 아마 반 정도 이상은 이미 알고 있는 문법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잘 이해가 안 갔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법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차 과정은요 전체적인 다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트라는 게 참 그래요. 이 다트라는 언어가 이 다트라는 언어가 배우다 보시면 이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거의 뭐 C 언어급입니다. C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최신 어떤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C 언어보다 더 좋죠. 그러면서도 C 언어 같이 상당히 이렇게 깊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이제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패키지화 해서 나온 게 이제 플러터거든요. 근데 이 다트 언어만 가지고서도 이게 아주 엄청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트 하면은 다트 언어를 자체적으로 쓰지는 않죠. 보통 보면은. 그쵸?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깊게 들어가서 이 다트 언어를 가지고 마치 우리 뭐 웹서버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은 바이너리 파일을 핸들링 한다거나 이미지를 처리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다 가능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그 뭐죠? 어떤 그 속도도 엄청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턴으로 만든 것은 나중에 뭐 크로스 플랫폼의 배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할 것은 이쪽에서 이제 뭘 해보려고 그러냐면요. 그럼 이 다트라는 언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플러터 안에서만 다트를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다트 언어의 뭐 기능에서 보면 한 1, 20%밖에 안 돼요.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이제 다트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이제 리스트라는 거. 사실 뭐 다트 언어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서 하나가 또 이 어떤 그 데이터 타입 중에서 리스트라는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먼저 첫 시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근데 조금 이제 독특하게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 다트 언어를 배울 때는 그 뭐죠? 다트 패드에서 하죠. 그렇죠. 다트 패드에서.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하다 보면은 좀 되게 불편해요. 물론 이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하죠. 편하긴 한데 실제 이 언어 배울 때는 좀 불편합니다. 근데 이래전에 우리가 다 그 지금까지 플러터를 개발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트패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게 다 돼요.
다만 이제 보통 안 해봐서 그런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개발 아이디를 써서 다트 언어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지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플러터를 배워왔으니까 당연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다 깔려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다트 언어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좋아요. 다트패드보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트패드는 한계가 정확해요. 그거는 진짜 웹에서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가 그거는 어떤 단독 서버를 구축할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서 실행하니까 로컬을 마치 서버로 해서 단독 서버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은 사실 플러터를 사용한 클라이언트 단이었었죠. 근데 다트 언어를 사용해 갖고요 서버 단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자, 그럼 어쨌든 이 다트 언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이 이 다트 언어를 지금 배우는데 먼저 이 IDE 환경을 한번 보자고요. 개발 환경. 개발 환경. 그러면 개발 환경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트 패드를 쓰죠. 다트 패드를. 그렇죠?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 다트 패드를 보시면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가서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띄워놨거든요. 자, 여기에서 요거죠. 요거. 물론 여기서 이게 다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뭐 뉴패드 해갖고 여기 다트 찍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여기서 실습을 하셔도 돼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간단한 문법은 가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고급 기법들은 안 되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트 패드를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쓸 거냐? 우리는 지금까지 써왔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다트 언어를 실행해 보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렇게 샘플로 지금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EX02에 0301 그쵸? 이렇게 하면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메인 다트가. 그쵸?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갖다가 그냥 통째로 다 지워버리세요. 아무것도 없죠. 알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트패드에 있는 그거랑 똑같이 이걸 갖다가 복사 한번 해볼게요.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하나 좀 주의해 주세요. 여기 이제 테스터가 있어요. 요건 이제 TDD라 그러죠. 테스트 주도 개발해서 쓰라고 이렇게 샘플로 하나 갖다 놨는데 요건 그냥 지워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뭐죠? 모바일 이런 그 뭐죠? 플러터 쪽에 테스트하는 그 클래스들이랑 매핑이 되어 있어 갖고 마이 앱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그냥 통으로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지웁니다. 지웠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메인에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우리 폰트는 15? 15면 16? 16으로 놓을게요. 16. 잘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똑같이 실행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요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예전같이 요걸 누르셔도 돼요. 됐죠? 실행. 여기 디바이스 잠깐만요. 디바이스를 리프레시 노 디바이스 그냥 요걸 누르세요. 요거 이렇게 run main dot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마 한 번 하고 나면은 바뀔 여기 안 바뀌네. 그리고 요걸 이제 자주 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단축키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가만히 가보세요. 여기 보면은 컨트롤 쉬프트 F10이에요. 컨트롤 쉬프트 F10. 자,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 쉬프트 F10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쪽에 이제 콘솔 모드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행된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할 수 있냐면 이 터미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자, 여기 보면 보통 이게 런이잖아요. 여기서 실행할 때는 이것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쵸? 그런데 내가 직접 타이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매개 변수나 이런 걸 전달하거나 옵션 값을 줄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터미널로 갑니다. 터미널 가볼게요. 터미널. 그러면 이쪽에 이 파일을 우리가 이제 실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한번 dir 해볼게요. dir. 자, 여기에서는 없어요. 그럼 이건 어디냐? 현재 이 루트를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어디냐? 라이브러리 밑에 있죠. lib. 그래서 이쪽에서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cd lib라고 쓰세요. 그리고 dir 하면 여기에 보면 이게 나오죠. main.dot. 그렇죠? 그럼 이걸 실행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쓰시면 돼요. dart dot 그리고 main.dot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간단하게 볼 때는 여기서 바로 이것만 눌러도 여기 런에서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단축키나 이런 것들, 혹은 그 디렉토리 구조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똑같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IDE가 되는 거죠. 다트용 IDE가 되는 겁니다. 지금서부터는. 알으시겠죠? 괜찮죠? 사실 뭐 나머지 거는 하나도 안 쓰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그럼 나중에 실제 우리가 쓰는 것은 이 lib에 있는 디렉토리만 쓸 거예요. 자, 됐고. 자, 다시.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제 첫 번째 배울 거. 자, 그러면 이제 ID 개발 환경은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죠? 선택. 됐죠? 다음에 첫 번째,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는 뭐냐? 리스트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순서가 있는 어떤 일련의 아이템들을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 글자가 작으니까. 저장하는 컬렉션 타입입니다. 저장하는 컬렉션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 있는 거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배열이에요. 배열. 그쵸? 배열. 혹은 뭐 리스트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파이썬 같은 경우. 그쵸?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보통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주의사항이, 뭐 주의는 아니죠. 뭐 당연한 건데, 스타트 인덱스가, 그러니까 시작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야, 0부터 시작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건 아니에요. 0부터 시작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원래 뭐라고 하냐면 제로 베이스 인덱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언어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 이런 개념이 시작이 됐냐면 그 어떤 그 C 언어에서부터 이런 개념이 시작이 됐어요. C 언어에서. 그래서 그게 왜 0이냐? 왜 0이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가 A라는 데이터가 있고 B라는 데이터가 있고 C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때 이 데이터에 만약에 메모리 번지가 이게 100번이고 이게 101번이고 이게 102번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요것에 만약에 주소가 변수명이 이게 만약에 스트링이라고 해놨다 치자고요. 그리고 요것을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은 스트링은 뭘 갖고 있냐면은
요걸 갖고 있어요. 100번. 이것은 곧 100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얘는 곧 이게 옛날엔 됐었는데 이게 안 되네. 단축키가 삽입의 레이블. 잠깐만요. 삽입의 메모 레이블 컨트롤 시프트 L. 여기가 이제 뭘 갖고 있냐면 이 이제 100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요것은 됐죠? 그러면 이 C를 가르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C를 갖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스트링의 무언가. 그쵸? 그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스트링의 2라고 하죠. 그쵸? 그럼 이거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스트링은 곧 100이 되는 거고. 그쵸? 100 플러스 어떻게 되냐면 0번, 1번,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그리고 곱하기 하나당 사이즈가 됩니다. 사이즈. 지금 1바이트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2바이트 정수다 혹은 4바이트 정수다 그러면은 4 여기가 4바이트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쪽에다가 스트링이 아니라 이게 인트 배열이다 라고 쳐볼게요. 인트 배열 어레이 인트 어레이. 그 다음에 야들 번지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요 C의 번지는 이렇게 되겠죠. 104, 108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자, C는 곧 int array의 2번이잖아요. 요거는 0번이고 0번, 1번, 2번. 그럼 이 2번지의 메모리 주소를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2라는 숫자를 여기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int의 사이즈를 갖고 옵니다. 4. 됐죠? 만약에 0번, 첫 번째 걸 알고 싶다 하면은 컴퓨터에서 계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0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제로 인덱스의 처음에 이제 그 언어를 설계하던 사람이 쓰던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열에서 어떤 데이터의 위치를 끄집어 내올 때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그냥 인덱스 그쵸? 곱하기 데이터 사이즈의 시작 주소 A의 0번방. 그러니까 요거는 뭘 갖고 있냐면은 이걸 갖고 있어요. 100이라는 거. 물론 이제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출발의 인덱스는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C 언어에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언어들은요, 이런 어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갖고서 쭉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이런 것들은 다 없고, 그냥 보통 0부터 출발해. 그럼 내가 10번째 거 그러면, 10번째 그러면 10 마이너스 1, 9.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자동으로 인덱스만 보면 메모리 번지를 바로 꺼낼 수 있게.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너무나 다이나믹한 그 데이터들이 많이 있죠. 이게 사실 A, B, C의 어떤 숫자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뭐 문자열도 들어갔다가 객체도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다이나믹 타입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들어가니까 사실 이 메모리를 바로 억세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시 딕셔너리로 다시 들어가요. 훨씬 복잡해졌어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뭐다? 그 인덱스 제로 인덱스에서 출발한 이유가 됐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이제 함수를 갖다 한번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뭐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이제 length라는 게 있고, 그쵸? first, last, index of, insert, add or sort, clear 뭐 이런 것들이 있네, 그쵸?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 한번 그대로 복사해 볼까요? 이렇게 이게 저기 복사가 될는지 모르겠네. 한번 해봅시다. 소스 코드에다가 여기서 됐죠? 이렇게 되네요. 자, 주석 처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랭스라는 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랭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먼저 이것을 어이구 참. 이게 왜 하나씩 안 움직이는 거 이건 참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꼭 블럭 단위로 움직이게 나가지고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그 이런 리스트는 어떻게 선언하냐면요. 자, 리스트의 선언부터 한번 볼까요? 리스트 선언. 원래의 정확한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스트. 그리고 여기 이제 변수명을 쓰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초기 값들을 넣어줍니다. 초기 값. 그래서 이거는 빈 배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어떤 데이터조차도 안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러블로.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 그 변수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되냐면 다이나믹 타입이 돼요. 그러니까 뭐든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면은. 그래서 이쪽에다가 자, 아주 대표적인 자, 여기다 스트링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정수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그 뭐죠? 더블 값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다음에 true false 값. true false 값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든 다 들어가요. 심할 경우에 뭐까지 들어가냐면 또 다른 리스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런 건 이제 다이나믹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다른 언어 같이 잠깐만 제가 여기 뭐 랭스를 지웠죠. 랭스는 좀 남겨놓고 다른 언어 같이 어떤 특정한 타입을 딱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지정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리스트. 내가 여기다 꼭 인트만 집어넣고 싶다 하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 놓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뭐 리스트 이렇게 쓰는 거죠. 변수명 이렇게. 그때면 이때는 이렇게 꼭 인트만 집어넣게 됩니다. 만약에 3.4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애석하게도 요즘 그 대부분의 언어들은요 이런 그 변수명을 한글이 돼요. 근데 다트는 한글이 언제 될까 하고 지금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 다트보단도 더 나중에 만들어진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만들어진 언어들은 이제 거의 다 지금 다 한글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자바도 예전에는 한글 변수명을 쓴다는 게 꿈도 못 꿨어요. 왜 그러냐면 무지하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명은 무조건 영문으로만 쓰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변수명. 근데 요즘은 그 의외로 변수명이나 서비스를 한글로 쓰는 사람들도 또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물론 이제 혼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써요. 왜 그러냐면 한글로 변수명을 대신 이제 길게 쓰는 거죠. 정확하게. 그것도 좋아요. 영어 약자로 쓰는 것보다. 근데 애석하게도 아직 다트는 한글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이제 봐보자고요.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여기서 변수명 하고 여기서 만약에 1, 2, 3 이렇게 썼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에러가 납니다.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조건 어떻게 돼? 영어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관례인데요.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 리스트라 그래서 리스트 아셨죠? 그리고 이거 뭐 스코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도 많이 써요. 뭐 I 스코어 스 이렇게 하든가. 알았죠? 정수 스코어. 그런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런데 이제 그 어떤 큰 프로젝트에 가면 그 개발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네이밍 규칙이라고 있거든요. 그 네이밍 규칙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쪽에다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이나믹 타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먼저 한번 우리가 넣고요. 자, 이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게, 자, 이렇게 들어있다고 치겠습니다. 리스트라고 해서. 자, 처음에 랭스를 한번 보죠. 랭스. 그러면은, 자, 프린트. 자, 10번. 달러, 가로 열고, 리스트.랭스. 이렇게. 그쵸? 이거는 이제 뭘 해주냐? 리스트 항목의 개수를 구해준다. 됐죠? 그러면은 저쪽에서 우리가 len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F10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아, 세 개구나. 그리고 이쪽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그냥 리스트를 보여면 그냥 리스트를 보여도 됩니다. 그러면 리스트 자체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1, 2, 3이 들어있고 랭스는 3이다. 됐죠? 자, 다음 뭐 이런 건 간단하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워밍업이라고 보셔도 되고 정하면은 그냥 빨리 갖게 하셔도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first는 뭐냐면 이런 그 리스트에서요 항목 중에서 첫 번째 것을 구해줍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겠죠. first 그러면 first first 항목의 첫 번째.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됐죠? 이게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됐죠? 그럼 first 1 나왔고, 그 다음에 last는 당연히 끝이겠죠. 뭐, 그쵸? 그러면 이거는 항목의 마지막. 마지막 항목. 됐죠? 그리고 자, 인덱스 오브는 어떤 항목의 인덱스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그 값이 몇 번째 칸에 들어있느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설명은 이제 그냥 지울게요. 자, 요거에 인덱스 오브 자, 다이나믹 엘리먼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가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이제 몇 번째에 들어있느냐. 그러면은 0, 1이죠. 그러면은 1이 나오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에 인서트. 인서트는 특정 인덱스 사이에다가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현재 1, 2, 3이잖아요. 근데 요 3 위치에다가 우리가 5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1, 2, 5, 3 이렇게 되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list insert insert 이렇게. 그리고 인덱스가 이제 여기가 지금 0, 1, 2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돼요. 이 위치에다가 5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 25 하면은 달러 리스트. 그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 있죠. 자,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잘 들어갔죠? 됐고. 자, 다음에 이제 add가 있어요. add는, 이거는 이제 뭐죠? 특정 위치에 삽입하는 거죠. 그런데 이 add는 append 하는 겁니다.
끝에 이제 붙여줘요. 제일 마지막에 삽입.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list.add 한 다음에, 자, 요번에는 7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출력을 하면, 30. 이렇게. 그러면은 list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7. 그쵸? 다음에, 뭐, add all. 네, add all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때는 리스트 자체를 통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때 쓰냐면, 자, 요때. 자, 여기서 add는 하나잖아요. 근데 add all은, 자, 요번에는 7, 8, 9나 혹은 또 다른 리스트를 갖다 통으로 붙이거든요. 만약에 또 다른 리스트가 있다라고 칠게요. 리스트 2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여기서 10, 11, 12다 라고 했을 때 이걸 통으로 붙이고 싶어요. 그때 이제 리스트 2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하면 이게 통으로 붙어 있게 돼요. 리스트 30. 그렇죠? 요 부분이 통으로 들어가 버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너무 길다는 그 얘기가 좀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30분 단위로 좀 짧게 좀 끊어가려고 해요. 바로 끊어갖고 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